인플루엔자 A 감염 추정 환자가 3명으로 늘어나고 2차 감염까지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질신문 무산에 대해서 검찰이 서로 책임을 넘기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2만여 명에 이르고 143억 원이 환수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절 황금 연휴로 이어지면서 전국의 주요 도로에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인플루엔자 A 추정 환자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2차 감염 확산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추가된 인플루엔자 A 추정 환자 2명이 모두 국내 감염인 것으로 확인되자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미 지역사회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적조사와 방역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정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격리시켜 감염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정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주간 단위의 보고체제를 일일 보고체제로 강화하고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 입출국 장소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향균 마스크 50만 개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4월에 멕시코에 머문 여행객 577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교민이나 상사 주재원이 돌아올 경우 비행기 안에서 조사를 해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곧바로 격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대질신문이 무산된 데 대해서 노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넘기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제 소환조사에서 검찰 측의 비장의 카드 가운데 하나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회장 측이 대질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저도 괴롭습니다고 말한 부분을 대질을 원치 않았지만 검찰의 요구 때문에 응했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오늘 수사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가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모든 진술은 녹취되어 있고 대질을 원한다는 사실 확인서까지 박 회장으로부터 받아놨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오해나 착오를 한 것 같다며 노골적인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질 거부가 영장 발부나 재판 과정에서는 별다른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쪽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대질신문은 수사기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정대질이 필요하다면 재판에서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회장의 진술 외에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대질 거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쌀 직불금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부당 수령자가 2만여 명에 이르고 환수될 부당 수령금은 모두 1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대구 달성군수와 방송통신위원회 김모 씨 7명이며 공공기관 임원은 가스안전공사 김모 씨 등 4명이 적발됐습니다.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은 앞으로 3년 동안 신청 자격에 박탈되고 부당 수령금은 모두 환수되며 이 중 행정기관과 공기업 직원 2,400여 명은 모두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4월보다 19%나 줄었지만 수입은 더 큰 폭으로 줄면서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치인 60억 2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수출이 306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300억 달러대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달 무역 수지 흑자가 60억 2천만 달러로 월별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 넘게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오늘 유 씨가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우리 정부가 조만간 유엔 인권위원회에 공식 문제를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988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21년 만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 오늘 제119주년 노동절을 맞아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양대 노총이 주관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 등 500여 개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오늘 오후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대규모 노동절 기념대회를 갖고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고용안전보장,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잠실 종합운동장 동작대교 구간에서 조합원이 참가하는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노동절 황금 연휴로 이어지는 첫날인 오늘 전국 주요 도로에는 행락객들로 정체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 가족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금지된 초콜릿을 되찾기 위한 신나는 모험 초코초코 대작전과 엄마를 찾기 위한 비버의 숲속 대모험 리틀 비버를 소개합니다. 김윤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부터 초콜릿을 금지한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초콜릿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초콜릿을 법적으로 금지한 이상한 나라, 사람들은 초콜릿이 없는 세상에서 점차 희망마저 잃어갑니다. 절친한 친구 헌트리와 스머저는 우연히 초콜릿을 비밀리에 만드는 지하 조직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초콜릿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초콜릿을 금지하려는 건강 최고당의 횡포는 극에 달하고 두 소녀는 초콜릿을 되찾아주기 위한 지상 최대의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초콜릿을 되찾기 위한 그들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작고 귀여운 숲속 친구 리틀 비버가 여러분을 비버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엄마와 동생 비비와 숲속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비버. 어느 날 덩치 큰 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댐이 무너지고 비버는 그만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깊은 숲속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린 비버. 엄마를 찾기 위한 숲속 대모험이 시작됩니다. 스컹크와 늑대, 수달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마음씨 좋은 아저씨 비버의 도움으로 집을 찾아 나섭니다. 과연 엄마와 동생 비비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인플루엔자 A 감염자와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각국은 감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의 첫 인플루엔자 A 사망자는 국세조사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A 사망자가 생겼던 멕시코 남부 오아사카로 한번 가봅니다.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A 사망자가 발생했던 멕시코 남부 오아사카의 한 병원. 인플루엔자 A 첫 사망자였던 마리아는 국세조사원으로 방문 조사를 다녔고 그녀와 접촉한 여러 명이 인플루엔자 A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ueno, de hecho, toda mi familia estuvo unos 8 días de que murió ella, como 8 o 15 días antes. Estuvimos muy enfermos nosotros también. 인플루엔자 A가 확산되면서 각국이 비상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인플루엔자 A 발생 이후 처음으로 자국 내에 있던 돼지 30만 마리를 모두 도살하기로 했습니다. We work all the day within 24 hours with all capacity of doctors and workers and slaughters. 세계보건기구는 지나친 통제로 시민들이 지나치게 우려를 하자 돼지 인플루엔자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유럽연합 보건장관들은 인플루엔자 A가 돼지로부터 전염된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다면서 침착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85년 역사의 크라이슬러의 파산 방침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This is not a sign of weakness, but rather one more step on a clearly charted path to Chrysler's revival. 이번에 발표된 파산 방침은 앞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노동절 시위 현장. 시위 진압경찰이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찰관 29명이 부상을 당했고 시위대 수십 명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열리는 노동절 시위에는 경제위기 악화로 올해는 시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흐리고 낮에는 서울, 경기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고 주일부터는 비가 그쳐서 어린이날까지는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